렉가이드 1.13 리비전 2는 NRC가 특정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데 수용 가능한 방법과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규제 지침입니다. 문서 제목은 사용 후의 연료 저장시설 설계 기준 SPENTFUELSTORAGEFACILITY 설계 근거입니다. 발행일 2007년 3월입니다. 전체 범위는 적용 규정, 관련 지침, NRC 심사직원의 수용 가능한 접근법, 세부 기술 조건, 구현 방식과 참고 문헌을 포함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렉가이드 1.13은 RG 1.13, 그리고 NRC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입니다. 세부 기술 내용에서는 수용 가능한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술 근거를 함께 다룹니다. 세부 기술 내용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의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 부분의 판단 구조는 NRC가 인정하는 적용 기준과 사용 전 확인 조건을 나누어 보는 데 있습니다. 실무 적용 시에는 세부 조건과 최신 인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 세부 기준은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R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일반 설계 기준 GDC 61 연료 저장 및 취급 및 방사능 제어 브록 A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일반 설계 기준 연방 규정집 10CFR 파트 50 제목 10 파트 50 생산 및 활용 시설의 국내 허가 REF 2. 연료 저장 및 취급 시스템은 예상되는 작동 및 사고 조건에서 적절한 안전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GDC 61에는 1호 정기 검사가 필요합니다. 2호 적절한 방사선 차폐, 3호 적절한 경납 건물, 가두기 및 여과 시스템, 4호 안전에 대한 중요성에 부합하는 잔열 제거 능력, 어허 사고 상황에서 연료 저장 재고의 상당한 감소를 방지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 후 연료 저장조 설계 기준도 GDC, 자연 현상에 대한 보호를 위한 설계 기준에서 다룹니다. GDC4, 환경 및 동적 효과 설계 기반, 및 GDC 63, 연료 및 이물질 저장 모니터링 또한 규제 지침 1.26, 물, 증기,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이물질 함유 부품, 참고 3, 및 규제 지침 1.29, 내진 설계 분류, 참고 4에는 각각 이 지침에서 참조되는 품질 그룹과 지진 범주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는 NRC 직원이 기관 규정의 특정 부분을 구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방법, 직원이 특정 문제 또는 가정된 사고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 직원이 허가 및 라이센스 신청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설명하고 공개하기 위해 규제 지침을 발행합니다. 규제 지침은 규제를 대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준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규제 지침에 명시된 것과 다른 방법 및 솔루션은 위원회의 허가 또는 라이센스 발급 또는 지속에 필요한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경우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안내서는 대중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발행되었습니다. NRC 직원은 출판된 규제 지침의 개선은 물론 현재 개발 중인 규제 지침에 포함할 항목과 관련된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고 환영합니다. NRC 직원은 의견을 수용하고 새로운 정보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지침을 적절하게 개정할 점입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GDC는 일반 설계 기준, 그리고 10CFR 파트 50은 생산 및 이용시설 국내 인허가 규정입니다. 세부 기준에서는 규제 지침이 제공하는 판단 틀과 실제 설계 및 제작 기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연결해서 봅니다. 서면 의견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워싱턴 DC 2555일 행정실 규칙 및 지침 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제 지침에는 OMP 통제 번호 3150-11에 따라 관리예산국 OMP 이승인한 10CFR 파트 50의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정보 수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RC는 요청 문서에 현재 유효한 OMP 제어 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정보 수집 요청 또는 요구사항을 수행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개인은 이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규제 지침 1.13 개정판은 사용 후의 연료 저장시설 설계와 관련된 GDC 준수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NRC가 1975년에 가이드 리비전 1을 발표한 이후 직원은 검사, 적절한 수위를 통한 방사선 차폐,
냉각수 청소 시스템 및 저장렉을 통한 적절한 자연 순환 조항을 포함한 잔열 제거 기능에 관한 고려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이 가이드에서는 고연소 연료의 영향, 업데이트된 지진 공학 기준, 잠재적인 외부 노출에 대한 업데이트된 제한을 다룹니다. 사용 후의 연료 저장조 구조, 시스템 및 구성품은 다음을 달성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각 또는 차폐에 부적합한 수위로 이어질 수 있는 연료풀의 물 손실을 방지합니다. 연료를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 연료에서 상당한 방사능이 방출되거나 수주 냉각수가 심각하게 누출되는 경우 잠재적인 외부 노출을 제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잔여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 후의 연료에 적절한 냉각을 제공합니다. 사용 후의 연료 저장 시설이 위의 고려사항에 맞게 설계되지 않으면 방사성 물질이 주변으로 방출되거나 직원이 허용할 수 없는 방사선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논의되는 구체적인 조치는 위의 설계 고려 사항을 다룹니다. 저장고에 물 손실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장고에 물이 손실되면 사용 후의 연료가 과열되어 연료 피복제 무결성이 손상되고 방사성 물질이 환경으로 방출될 수 있습니다. 지진이나 강풍과 같은 자연현상은 직접적으로 또는 공중 미사일을 생성하여 연료 저장고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OMB는 미국 관리예산처, 그리고 OMB는 미국 관리예산처입니다. 세부 기준은 AESME 코드 케이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규제적 의미와 기술적 한계를 정리합니다. 사용 후의 연료를 보호하려면 방수 무결성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고 이러한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시설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 후의 연료 집합체 상단 위의 적절한 수위는 항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직원의 방사선 차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은 연료 냉각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폐 효과에도 중요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AESME는 ASME입니다. 배경에서는 표준의 문구와 NRC의 수용 조건이 실제 인허가 검토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 설명합니다. 렉가이드 1.13의 리비전 2 페이지 또한 사용 후 연료통과 같은 무거운 하중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중하중 처리 시스템은 적재 처리 시스템이 고장날 경우 연료 저장조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후 연료 저장조 위에 무거운 적재물이 위치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기능은 인터록 및 정지를 통해 제공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수조 위에 화물을 배치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핸들링 시스템을 배치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후 연료통은 여전히 저장 수조에 인접한 캐스크 적재 구역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이는 수조의 방수 무결성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조 구조 설계 시 이 중요한 지역에 연료통을 떨어뜨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규제 입장 5, 본 지침의 섹션 C는 이 조치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합니다. 냉각수 재고 손실의 다른 잠재적인 경로에는 저장 폴벽 관통부, 배관, 포를 다른 연료 취급 구역과 분리하는 게이트가 포함됩니다. 모든 배관 관통부를 최소 수주 수위 위에 위치시키고 사이펀 흐름을 방지하는 장치, 사이펀 차단기 및 체크밸브를 사용하면 상당한 냉각수 손실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더욱이 게이트 계구부의 바닥은 저장 선반에 있는 연료 상단보다 훨씬 높아야 하며 단일 게이트에 의해 수족과 분리된 영역은 해당 영역이 초기에 배수되고 게이트의 밀봉이 실패한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영역으로 냉각수가 크게 손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아야 합니다. 위에 설명된 조치를 따르더라도 수조 라이너를 통한 누출이나 강제 냉각 시스템의 손실로 인한 냉각수의 증발로 인해 냉각수 재고가 계속해서 손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시 적절한 냉각수 수준을 유지하려면 영구적인 연료포 냉각수 보충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보충 기능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백업 시스템도 중요하며 냉각 시스템의 설계에 따라 백업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경은 코드케이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제한, 근거 제시사항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본 가이드 섹션 C의 규제 위치파를 참조해야 합니다. 사용 후 연료 저장조 누출을 감지하고 억제하는 것은
적절한 냉각수 수준을 유지하고 직원의 방사선 노출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현장 및 직원이 상주하는 위치, 제어실에서 경보를 울리도록 설계된 방사선 모니터 및 수조 수위 모니터를 사용하면 누출을 감지할 수 있으며 적절한 배수 및 집수조를 사용하면 누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연료의 기계적 손상. 연료에서 방사성 물질의 방출은 연료 피복제 파손이나 연료 요소를 떨어뜨리거나 연료 위에 물체를 떨어뜨려 발생하는 기계적 손상의 결과로 연료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또는 내부에서 생성된 미사일, 토네이도 또는 터빈 고장으로 인해 사용 후 연료에 기계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연료 저장 시설을 설계하는 것은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후 연료 저장고의 벽과 연료 집합체 위의 적절한 수위는 이러한 미사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 소모량은 전력회사가 운전 주기를 연장함에 따라 증가해 왔습니다. 연료의 기계적 특성은 작동 주기가 길어지면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연소 연료는 더 부서지기 쉬우며, 즉 낮은 연성과 파괴 인성을 가짐, 따라서 고장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고연 소액 연료를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용 후의 연료 취급 및 저장 시설 설계 시 이러한 잠재적인 취약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렉가이드 1.13의 리비전 2, 페이지 방사능의 현장 외부 방출 제한. 연료에 대한 비교적 적은 양의 기계적 손상으로도 사람에게 상당한 방사선량이 발생하고 환경에 방출될 수 있으므로 방사선 모니터 및 밀폐 구조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적절한 환기 시스템을 갖춘 누출 통제 건물은 필요한 밀폐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안전 등급 여과 시스템은 외부 선량 결과를 제한하는 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배경에서는 원문 조항의 기술요건과 규제 지침의 해석상 역할을 분리해서 살펴봅니다. 사용 후의 연료 수조 냉각제를 필터링하고 청소하는 시스템은 수조 냉각제 방사능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냉각수에서 부식 생성물, 방사성 물질 및 기타 불순물을 적절하게 제거하고 폐기하면 방사선 노출이 최소화됩니다. 분할된 누출 채널, 적절한 배수 장치, 수조 라이너의 누출을 수집하고 억제하기 위한 집수조를 사용하여 냉각수의 방사능이 현장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사용 후 연료 냉각. 사용 후 연료 저장고에서 붕괴열을 제거하는 것은 GDC 61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안전 고려 사항입니다. 강제 냉각 및 순환 시스템을 제공하면 연료 제급유 중 전체 노심 5%를 포함하여 모든 열 부하 조건에서 사용 후 연료 처리에 적합한 온도로 수조물을 유지합니다. 사용 후의 연료 렉의 설계에서는 냉각수가 이러한 렉을 통해 자연적으로 순환하는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렉의 부적절한 설계로 인해 특정 조건에서 일부 연료 집합체가 적절한 냉각수 흐름을 받지 못해 과열 및 클레딩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냉각수 순환은 연료가 물로 덮여 있는 경우 열적 손상으로부터 연료를 보호합니다. ANSI/STANDARD N10196 ANS 57.2983번 규제 지침은 ANSI 표준 N10196 ANS-57.2-1983 참고 1을 승인하며 다음과 같은 추가사항, 설명 및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추가사항. 이 가이드에서는 사용 후 연료 저장 렉을 통과하는 냉각수 흐름에 대한 열수력학적 분석과 모든 예상 작동 조건에서 핵비등 방지를 직접 고려합니다. 이 가이드는 극한의 바람과 그러한 바람에 의해 생성된 미사일뿐만 아니라 저탄도 터빈 미사일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는 연료통을 캐스크 적재 구역에 떨어뜨려도 풀의 방수 무결성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신 단일 고장 방지, 고하중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캐스크 낙하를 방지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지침은 사용 후의 연료 취급 및 저장 시설 설계에 있어 고연소 연료의 잠재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배경은 신청자가 제시해야 하는 설계 및 제작 근거와 NRC가 인정하는 사용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렉가이드 1.13의 리비전 2, 페이지 설명. 이 가이드는 백업 시스템이 지진 범주 I여야 하는 경우와 필요한 보충 비율에 관한 추가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보충수 시스템 및 백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는 캐스크 크레인이 사용 후 연료 2로 지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1. 정지 장치와 인터록을 사용하거나 가급적이면 설계에 따라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는 냉각수 비등을 견딜 수 있는 수조 구조와 라이너의 능력, 고온 및 습기의 영향으로부터 안전 관련 구성 요소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환기 시스템의 능력을 포함하여 냉각수 비등을 허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가이드는 안전 관련 냉각 시스템의 온도 조건을 지정합니다. 특히 사고 상황 중 수조물은 1호 수조 및 구조물 설계 온도 또는 2호 93EC 202F 중 낮은 온도로 예지되어야 합니다. AENSI AENS-57.2-1983에는 사용 후 연료 수조물이 정상 작동 조건에서 60EC 152F 미만으로 예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이 규제 지침에서는 연료 보급 중 전체 코어 오프로드를 포함하여 모든 열 부하 조건에 대해 수조물을 60EC 142F 미만으로 예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AENSI AENS-57.2-1983에는 물 차폐가 직원의 최대 방사선량을 시간당 2.5mg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량률 대신 이 가이드에서는 차폐를 위한 최소 수조 깊이가 저장된 연료 집합체 상단에서 3m, 10ft가 되어야 한다고 지정합니다. AENSI AENS-57.2-1983에는 높은 수준의 방사선 경보가 공학적 안전 기능과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 규제 지침에는 높은 방사선 수준 경보가 방사선을 포함하도록 환기 시스템을 조정해야 하거나 사용 후의 연료 저장 시설의 규제 지침 1.52의 지침에 따라 설계된 뇌과 시스템이 장착된 경우 공기를 필터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두 섹션은 10CFR 2006년판에서 각각 섹션 20, 1206 및 20.1003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배경에서는 ASME 코드 케이스의 실무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과 문서와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렉가이드 1.13의 리비전 2, 페이지 섹션 6 4.214, 지진 하중을 위한 설계 및 ANSI/ANS57.2983에 대한 부록 B에 설명된 지침은 NRC 규제 지침 1.92, 지진 응답 분석에서 모달 응답과 공간 구성 요소 결합, 참고문헌 6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ANSI/ANS57.2983의 운영 기반 지진, OBE, 및 안전 정지 지진, SSE의 정의는 부록 S,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지진 공학 기준에서 10CFR 파트 50의 정의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이는 1997년 1월 10일 이후에 10CFR 파트 52에 따른 설계 인증이나 통합 면허 또는 10CFR 파트 50에 따른 건설 허가나 운영 면허 신청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새로운 정의는 현재의 NRC 및 업계 사고를 반영하며 ANS 표준 2.2, 2.10, 2.23 및 57.2에 제한된 새 버전에서 OBE 및 SSE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1997년 1월 10일 이전에 건설 허가가 발급된 운영면허 신청자 또는 보유자의 경우 부록 A부터 10CFR 파트 100 섹션 VI의 지진 공학 기준, 원자로 현장 기준 REF 7, 즉 ANSI/ANS57.2983의 OBE 및 SSE 정의가 계속 적용됩니다. 배경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대표 참고 항목으로 렉가이드 1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제 입장 이 지침의 섹션 B에 제시된 추가, 설명 및 예외와 함께 ANSI 표준 N101976 ANS-57.2-1983 참고문헌 1에 제시된 지침은 경수원전의 사용 후의 연료 저장시설 설계에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명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제 입장이 공식적으로 제시됩니다. 내진 설계 방사선 차폐에 필요한 최소 수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조물과 장비를 포함한 사용 후의 연료 저장시설은 내진 범주 I 요건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ANSI/ANS는 ANSI/ANS 복합 분류, 그리고 10CF 알파트 5E는 원전 인허가 및 인증 및 승인 규정입니다. 배경은 수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실제 적용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부록 S 10CF 알파트 50에 대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지진 공학 기준은 10CF 알파트 5E에 따른 설계 인증 또는 통합 라이센스 또는 1997년 1월 10일 이후 발행된 10CF 알파트 50에 따른 건설 허가 또는 운영 라이센스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1997년 1월 10일 이전에 건설 허가가 발급된 운영면허 신청자 또는 소유자의 경우 부록 A부터 10CF 알파트 100 섹션 VI 원자로 현장 기준 내 지진 공학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또한 규제 지침 1.92 지진 응답 분석에서 모달 응답과 공간 구성 요소 결합 REF 6은 사용 후 해결로 취급 및 저장 시설을 포함하여 안전에 중요한 원자력 발전소 구조물 시스템 및 구성품의 지진 반응 분석을 위한 업데이트되고 개선된 지침을 사업자와 신청자에게 제공합니다. 극한의 바람으로부터 보호 사용 후 해결로 저장 시설은 A항 극한의 바람과 그 바람에 의해 생성된 미사일이 연료 저장조의 수밀 무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고 B항 극한의 바람에 의해 생성된 미사일이 저장조 내 연료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토네이도가 가장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 국가 지역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설계 기준 토네이도 특성에 대해서는 규제 지침 1.76 원자력 발전소를 위한 설계 기준 토네이도 참고 8를 참조해야 합니다. 터빈 미사일로부터의 보호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은 저탄도 터빈 미사일로부터 사용 후 해결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저장 수조는 이러한 미사일에 맞아도 방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감금 및 필터링 시스템 누출이 통제된 건물은 방사성 료오드 및 기타 방사성 물질의 잠재적인 방출을 제한하기 위해 연료를 밀폐해야 합니다. 연료 취급 사고 또는 사용 후 연료 저장고 끓임으로 인한 외부 선량 결과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 건물에는 규제 지침 1.52에 설명된 지침을 충족하는 공학적 안전 기능라과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배경에서는 NRC 지침이 제시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 ASME 코드의 기술요건, 신청자가 제시해야 할 근거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중량물 제어 무거운 하중을 운반할 수 있는 크레인은 인터록보다는 설계를 통해 수조 위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 후 해결료 저장시설 설계에는 사용 후 연료통을 포함하여 무거운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다음 조항 중 최소한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A항 크레인은 무거운 화물을 단일 고장 방지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단일 고장으로 인해 크레인 취급 시스템이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B항 사용 후 해결료 저장통 적재 구력은 크레인이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 높이에서 운반되는 가장 무거운 하중의 충격을 인접한 사용 후 해결료 저장고의 심각한 누출 없이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배수 방지, 오작동이나 고장으로 인해 냉각수 재고를 불완전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집수조, 영구적으로 연결된 기계 또는 유압 시스템 및 기타 기능을 설치하거나 설계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저장 수조 벽을 통과하는 배관 관통부는 차폐에 필요한 최소 수위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사이펀 차단기, 체크 밸브 및 기타 장치를 사용하여 유압 시스템에 의한 우발적인 배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합니다. A항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 냉각 시스템이 품질 그룹 C, 내진범주 I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되는 경우 배수관, 배관 또는 기타 시스템은 냉각 시스템이 저장조를 설계 온도 한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준까지 냉각제 재고를 줄일 수 없어야 합니다. B항 사고 상황에서 냉각수가 끓을 수 있도록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를 설계한 경우 연료 집합체 상단이 약 3m, 10피트, 의 적절한 차폐 깊이 아래로 냉각수 수준이 배수되도록 하는 집수조, 배관 또는 기타 시스템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계측 연료 저장고의 수위가 미리 결정된 수위 아래로 떨어지거나 수온이 미리 결정된 수준을 초과하거나
높은 국지적 방사선 수준이 경험되는 경우 로컬 및 지속적으로 인력이 배치되는 위치에서 경보를 울릴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자주 테스트되는 모니터링 장비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고방사선 수준 계측기는 연료 취급 사고에 대한 선량 결과 평가와 일치하는 자동 환기 및 또는 러과 기능을 신호해야 합니다. 배경은 코드 케이스를 적용할 때 지침의 역할과 코드 요구사항, 인허가 신청자의 입증사항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누출 억제 사용 후의 결료 저장조에는 수조 라이너 누출을 감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할된 누출 채널, 적절한 배수 장치 및 이러한 누출을 수집하고 담는 집수조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조 청소 사용 후의 결료 저장 시설은 예상되는 운영 및 사고 상황 동안 인원의 안전한 방사선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낮은 방사선 수준을 유지하려면 사용 후의 결료 저장조 냉각수에서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링 시스템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안전과 관련될 필요는 없지만 오류로 인해 안전 관련 시스템이 손상되거나 수조 냉각수 재고가 크게 감소해서는 안 됩니다. 고연소 연료의 기계적 특성은 작동 주기가 길어지면 변할 수 있습니다. 이행이 섹션의 목적은 이 규제 지침을 사용하기 위한 NRC 직원의 계획에 관해 신청자와 인허가 보유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점입니다. 이 가이드 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백피팅도 의도되거나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자 또는 사업자가 NRC 규정의 특정 부분을 준수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대체 방법을 제안하거나 이전에 확립한 경우를 제외하고 NRC 직원은 이 가이드에 설명된 방법을 사용하여 1호 건설 허가, 표준 발전소 설계 인증, 운영 허가, 초기 현장 허가 신청과 관련된 제출물을 평가합니다. 규제 분석, 백핏 분석이 규제 지침에 대한 규제 분석 및 백핏 분석은 규제 지침 1.13의 리비전 2 초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2006년 10월 초안 뒤 지대시 원원 6.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은 이 지침의 기술적 근거가 되는 표준, 보고서, 규제문서를 묶어 설명합니다. 참고문헌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A의 확인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중요한 점은 수용 가능하다는 표현이 조건 없는 사용 허가가 아니라 정해진 제한과 근거 확인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렉가이드 1.13의 전체 취지는 규제 지침이 규정 자체가 아니라 NRC가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보는 기술적 접근을 제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에서는 원문 규정, 최신 리비전 포함, 인허가 근거, 그리고 신청자나 인허가 보유자의 입증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